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교재로 1% 행정학이라는 책을 기본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5강의 주제는 행정학의 전통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재의 제1편 제5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행정학의 그 전통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그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의 그 어떤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형성된 연구 접근 방법의 패러다임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틀은 이제 그 역사적 접근 방법 과 제도적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법적 접근 방법, 관리적 접근 방법 이런 그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 접근법의 취지는요, 어떤 행정 현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은 그 행정 현상이 일어났던 역사적 맥락을 조사하고요. 과거에 또 유사한 그런 그 역사적 사례들을 추적을 해보면은 그 행정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그 맥락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역사적 접근 방법에 대한 논쟁은 과거에 그 사회과학계에서 그 고전 경제학과 그 다음에 독일 중심으로 발생한 그 역사 학파 하고의 어떤 그 대립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전 경제학파에서는 그 인간 그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 현상에 있어서 지역과 국가 이런 그 특성을 불문하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론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라고 본 것이 이제 고전 경제학파였고요. 이것에 대해서 독일 중심으로 발달된 역사주의 학파는 어떤 그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각 국가마다 지역에 따라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적 상황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무시한 보편적인 획일적인 이론의 정립이라는 것은 그 무의미하다라고 비판한 것이 역사주의 학파입니다. 이런 그 역사의 특수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역사의 특수성을 부정하느냐 보편적 이론 정립이 가능하느냐 하는 논쟁 속에서 역사적 접근법은 오늘날도 일부 사용되고 있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접근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는 각 그 역사적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현상의 발생의 맥락을 분석해낼 수 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실증해낼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접근 방법은 과학적 접근 방법으로서 발전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적 접근 방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발생론적 관점이라든가 사례 기술적 연구 방법 이런 것은 오늘날도 많이 그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학의 연구 접근 방법 중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채택돼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전통적 연구 방법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요, 법적 또 제도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행정 현상이 왜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그 조직 간 갈등이 어떻게 조정이 되고 하는 이런 그 행정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그 현상은 그 현상이 이루어지는 틀거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구조물입니다. 그 구조물이 될 수 있는 법에 기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 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정 현상이 좋은 현상이나 나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람직한 행정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좋은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행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행정 현상이 발생한 것은 나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이런 행정 현상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법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러한 법은 특히 이 행정 현상 내에서 이 제도라는 형태로 많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사실 법적 접근 방법이나 제도적 접근 방법은 같은 맥락에서 분석되는 그런 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독과점 규제 제도 아니면 빈부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그 저소득층 지원 제도 이런 각종 지원 제도들이 있을 때 그 제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제도로 인해서 어떤 정치 행정 현상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제도와 행정 현상 간의 이것이 결과죠. 그것의 인과관계를 분석해내는 방법이 제도적 접근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거시적 접근 방법이 되겠으며 그 일반 이론을 추구하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요, 근본적으로 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법과 제도를 있는 그대로 그냥 묘사하려는 겁니다. 묘사한다라는 건 이제 describe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사진기로 찍는다 그러죠. 디펙트 하는 거죠. 그대로 투사해내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법과 제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행정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동일한 법과 제도도 사회에 따라서, 즉 미국에서 만들어진 대통령제하고 그 동일한 대통령제가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었을 때 왜 법과 제도는 동일한데 다른 정치 행정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해명해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법적 제도적 접근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법과 제도를 묘사하는 정태적 분석에 그쳤기 때문에 제도가 갖고 있는 그 이면의 역학관계에 관한 그런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소홀했다.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현실에 존재하는 행정현상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내는 데 실패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법적 제도적 접근법이 갖고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의 여러 가지 운영 원리들을요 법적인 통제 하에 두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1990년대 후반에 행정 절차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행정을 법적으로 세밀하게 규제해서 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의 접근법으로는 이제 관리적 접근 방법이라는 틀거리입니다. 우리가 윌슨 패러다임이라고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리적 접근 방법은 기본적으로 행정 조직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인과관계 분석의 틀을 그대로 공조직에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우리가 몰가치성이라는 것입니다. 몰가치성. 이 몰가치적 분석이라는 것은요, 행정 조직 내에 있는 관료라든가 그런 행정 조직이 또 제공하고 있는 공공재 의 소비자인 시민들을 몰가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즉 개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냥 기계적인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 관료와 시민들을 다 관료는 자신의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있고요. 시민들도 그 공공재의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소비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관료들은 계층제적 조직 내에서 명령 위계 계층제 내에서 상위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기계의 하나의 부품으로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관료 조직 전체를 정치로부터 결정된 정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중립적 조정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수동적인 집행자, 중립적 집행자로 이렇게 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관료들을 몰가치적 성격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공공재를 소비하는 시민들도 단순한 소비자로서 객체화함으로써 이들을 몰가치적으로 접근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법들은요, 그 기계적 능률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그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행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면서 후에 전통주의적 접근법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행정학의 초기, 근대 행정학의 성립 초기에 형성된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의 개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